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로 간질성 폐질환까지 겪고 계신 분의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이분의 특정한 상황에서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오늘 이분이 앓고 있는 루푸스와 루푸스 신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같은 계열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쇼그렌 질병이 있으신 환자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분도 폐섬유화가 진행되면서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 때문에 폐섬유화를 알아냈고, 이런 거를 치료한 제 실제 환자분이 임상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루푸스는 정식적으로 류마티스 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루푸스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는 환자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 루푸스 신염으로 인해서 류마티스와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 의사들한테는 꽤 생소한 질병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쯤에 빛을 보지 못하는 여자로 의학 다큐멘터리로 소개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인타운에 왔을 때 한인타운에서 꽤 유명하신 내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콩팥에서 혈류가 나오면 루푸스 병이 한국 사람들한테도 꽤 많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내과 환자를 보면서 루푸스 환자는 한 명도 못 봤고 루푸스라는 건 없다, 그냥 의사들끼리 지어낸 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더 많으신 분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단정을 지을 정도로 50대 후반인 내과 선생님조차도 학회에서나마 들어본 질병이 될 정도로 한국에서는 많이 보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렇게 된 것이 그 질병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 검사를 안 했고, 검사를 안 하면 의사를 100년을 해도 절대로 그 병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병이 그냥 두드러기라고 넘어가는 병이 돼서 몰랐던 거지, 없었던 병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0대 후반인 내과 선생님조차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병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콩팥내과 전문이다 보니까 루푸스 신증으로 인해서, 특히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루푸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루푸스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은 루푸스에 대해서 생소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겸사겸사 이 루푸스 병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루푸스라는 거는 정확하게 Systemic Lupus Erythematosus라고 해서 전신 홍반성 루푸스 병이라고 하는데요. 만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전신 홍반성 루푸스, 말 자체에서 이렇게 홍반, 두드러기 비슷한 것이 보이는데요. 병태 생리학적으로는 자신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건강한 조직을 공격해서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건강한 조직을 공격한다는 말은 이런 장기가 피부 장기가 될 수도 있고, 관절, 콩팥,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중추신경계, 면역계 등까지 다양한 장기들을 손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루푸스는 대부분 여성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9배나 많은 질병입니다. 인종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계, 그리고 히스패닉, 아시아계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어로 루푸스라고 찍어보면 대부분 사진은 백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이 많은 질병으로 오해를 하시고 그러는데, 백인보다 아시아계가 거의 3배나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푸스 일반 증상은 피로, 관절통, 부종, 피부 발진이 특별하게 환자들한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피부 발진으로 먼저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데요. 피부 발진이 굉장히 특이하게 이 볼과 코를 지나는 나비 모양으로 발진이 되기 때문에 버터플라이 래시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여기에 생기지 않아도 다른 피부 발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햇볕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햇볕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이 있다 보니까 의학 다큐멘터리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런 식으로 제목이 들을 정도로 빛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도 있고 탈모도 있고 손이 추우면 하얗게 변하거나 노랗게 변하거나 아니면 파랗게 변하는 레이나드 현상까지 일어나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의대를 다닐 때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루푸스로 진단을 해라. 꼭 피 검사만 가지고는 진단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2019년에 미국 류마티스 학회와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전신 홍반 루푸스에 대한 분류 기준으로 진단 기준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루푸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피검사에서 ANA라는 게 1대 80 이상으로 양성이 나와야 된다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이 나와야지 그 다음 피검사를 하면서 루푸스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2019년부터 완전히 다른 진단 기준이 이제 이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중에 10점 이상을 받으면 루푸스 진단을 해라 하는데, 여기서 좀 빨리 말씀드리자면 발열이 있고 이게 섭씨 38도 이상이 되면 2점, 뭐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감소증이 있으면 3점,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면 4점, 그리고 자가 면역 용혈에서 오로이뮨 히몰라이시스라고 해서 할 때는 4점,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선망이 일어나는 때는 2점, 그리고 정신병이 있거나 할 때 3점, 달짝은 5점 해서 신경정신과적 증상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막이나 피부에서는 비흉터성 탈모가 있는 거는 2점, 구강궤양이 있을 때 2점, 그리고 아급성 피부 원반형 루푸스가 있을 때는 4점, 급성 피부 루푸스 뭐 이렇게 해서 6점을 받고요. 그리고 장막에서는 흉막 또는 심낭 삼출이 있으면 5점, 급성 심막염이 있으면 6점, 이런 식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글골격계 관절 침범을 했을 때는 6점을 받고, 콩팥에서는 단백뇨가 하루에 0.5g 이상 나올 때는 4점을 받고요. 콩팥에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클래스 2나 클래스 5를 했을 때는 루푸스 신염으로 했을 때는 8점, 그리고 신장 검사에서 클래스 3나 클래스 4라는 루푸스 신염을 진단을 받으면 바로 그것만 가지고도 10점으로 루푸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학적 검사로 엔타이포스폴리피드 엔티바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알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가 루푸스가 의심이 돼서 이런 검사를 했는데 뭐가 나왔다면,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런 증상도 있었는데 그럼 이 점수가 나왔으니까 나도 루푸스네,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빠르게나마 복잡하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처럼 루푸스 신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루푸스로 인해서 콩팥에 염증이 생기고 콩팥이 망가지는 질병입니다. 이 루푸스 신염은 신장에 조직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클래스 1부터 해서 더 진행이 돼서 경화까지 간 클래스 6까지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는 조직 검사를 해서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현미경을 보고 클래스가 몇 번인지 병리학을 하시는 분이 진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푸스 신염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특이한 증상이 있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리 또는 발, 눈 부위에 부기가 있고 아니면 부종이 있고 고혈압이 있으면서 그런 혈관들의 문제가 있으면서 고혈압이 생기고, 그리고 소변에서 거품이 나서 단백뇨를 배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변에 혈뇨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루푸스 진단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콩팥내과 전문의가 루푸스를 진단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 소변에서 피가 나왔는데 콩팥에 돌이 없는데 피가 나온다. 콩팥이 안 좋아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루푸스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ANA가 양성이 나와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을 보면 햇볕 두드러기도 나고 얼굴에도 약간 이렇게 생기고 이런 증상이 있는 거를
종합해서 콩팥내과에서 루푸스 진단을 먼저 받아서 류마티스 선생님께 보내드리면서 콩팥내과는 루푸스 신념으로 약을 주고 류마티스에서 다른 걸 관리하는 그런 협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푸스 신념의 진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백뇨와 혈뇨를 소변검사에서 하고 혈액검사를 해서 혈전 크레아틴이나 ANA 그리고 엔타이 더블 스트랜드 DNA, 엔타이 스미스 엔티바디, C3, C4 컴플리멘트라는 거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왔어도 다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콩팥의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조직 검사를 보고 병리학 전문의가 현미경을 보고 어떤 클래스의 루푸스 신염인지를 말을 해줘야지 콩팥내과 전문의가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직 검사가 없으면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럼 조직 검사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주면 되지 아니야. 자, 대충 주는 그 약들이 굉장히 독한 약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거의 항암 치료제 수준의 독성이 있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다 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왜 루푸스 신염이 되면 그렇게 독한 약까지 줘야 되냐? 안 주면 환자가 콩팥이 날아가고 투석을 하게 되거나 사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직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루푸스가 진단이 됐다면 거의 50%의 루푸스 환자가 루푸스 신염을 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푸스 환자들은 콩팥내과 전문의를 보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죠. 그리고 루푸스 신염 환자 중에 10%에서 30%가 신부전으로 점점 가서 말기 신부전까지 진행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시점인지를 확인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면 굉장히 독한 약을 쓰더라도 해야 되고 그 진행 속도가 좀 낮으면 좀 약한 약으로 바꾸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요. 루푸스 때문에 루푸스 신염의 예후는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클래스 4가 됐다든지 이러면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정도면 치료가 될 가능성이 이거는 좀 높습니다. 이거는 좀 낮습니다. 라고 미리 환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고혈압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단백뇨의 수치가 높으면 나쁜 예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루푸스와 루푸스 신염의 치료가 약간 다른데요. 일반적인 루푸스 신염이 아닌 루푸스만 가지고 있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콩팥이 지금 나쁘지 않고 정상이라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엔세드로 통증과 염증을 완화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콩팥이 나쁘면 이걸 쓸 수 없겠죠. 왜? 그냥 콩팥이 나빠지니까. 루푸스만 있을 때는 항말라리아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약을 피부 및 관절 증상 치료로 하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로 염증 감소도 하고 메토트렉세이트나 아자티오프린이라는 면역 체계 조절을 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 생물학적 바이올로직이라는 약으로 근래 들어서 나와서 이 약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푸스 신염이 오면 그 루푸스 환자의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망가지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치료의 강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푸스 신염이 오면 일단은 유도요법으로 해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세게 주고 면역 억제제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나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티프라고 하는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됩니다. 거의 이거는 항암 치료제 수준이고 아니면은 장기 이식을 한 사람들이 면역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 없이는 쓸 수가 없죠. 그렇게 독한 약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요법을 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들으면 이제 유지요법이라고 해서 재발이 안 되게 저용량 스테로이드를 계속 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티브는 이식한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티브를 계속 쓰거나 아자티오프림이라는 약을 계속 면역 억제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혈압 관리와 단백뇨 관리용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약이 ACE 이니비터나 ARB로 혈압약이죠. 라이시노프릴, 에나노프릴 아니면은 로살탄, 발살탄 이런 식으로 ACE 이니비터 아니면 ARB 약을 쓰고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져서 신부전이 심해졌다. 그럼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루푸스에 대해서 좀 말을 빨리 해드리면서 좀 리뷰를 쫙 해드렸는데요. 루푸스라는 병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무슨 의대생에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한 이유는 많은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루푸스에 대해서 직접 환자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선입견에 있어서 루푸스라는 병은 없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사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병이 그냥 두드러기가 났네요라고 묻히는 경우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의대생이나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봐도 괜찮을 정도로 좀 깊게 말씀을 드린 거는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루푸스는 다양한 증상과 전신적인 침범을 하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이고 루푸스 신염은 루푸스 환자의 절반에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다. 그리고 콩팥뿐만이 아니라 심장에도 무리를 일으키는 심각한 병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조기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지 그런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안 그러면 환자가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병이다. 그리고 의학적 연구와 의학적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달했고 조기 발견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기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강조를 하고 싶은 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써 루푸스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와 치료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처럼 들리지만 그래도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하면 굉장히 잘 반응을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긍정적으로 치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